이번에는 일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 납세 제도를 일본은 2008년부터 최초로 도입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. 당초 도입 취지에는 우리 지역에서 자라서 도외지로 나가 있는 출향인들이 지역에서 어찌됐든 은혜를 입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라는 취지에서 사실 처음 도입되었는데요. 그 이후에 2014년까지 통계치를 보면 그렇게 많이 기부금이 거치진 않았습니다. 예. 특히 이제 2011년도에 대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거치진 않았습니다.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2008년도에 81억 엔, 건수는 한 5만 건 정도 되고요. 그다음에 2011년도에 121억 엔, 이게 한 10만 건 정도 됩니다. 그리고 15년도에 1653억 엔, 726만 건이었고요. 18년도에는 5127억 엔, 건수로는 2322만 건이었는데요. 21년도가 8300억, 8조 원 정도의 그런 기부금을 모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모금을 시작한 것에 한 100배 가까운 증액을 한 건데요. 가장 많이 증액을 시작한 시기는 2015년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일본은 아직까지도 연말정산에 있어서 행정 절차들이 복잡했기 때문에 기부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당시에 원스톱 특례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편리해진 것이 주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일본에서 이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당초에는 4,000엔이었는데 이게 2,000엔까지 줄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기부를 하게끔 오픈을 해뒀는데요. 이 제도가 그만큼 정착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러한 몇 가지의 요인들이 지금의 일본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배 가까운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첫 술에 배를 불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을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산지석을 좀 삼아서 부정적인 측면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제도를 좀 세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, 일본 사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참고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어떤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간의 인구와 역량 차이는 사실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. 시군의 그 자원 및 역량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박탈감이 큰 지역도 있을 거고 이 모금 격차가 커서 광역자치단체가 취약한 시군을 행정을 지원하고 사업 발굴이라든가 계획을 좀 지원하는 조정 역할을 좀 완충작용을 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요.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광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갖는 거는 행정적으로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역에서 들어온 기부금을 가지고 조금 보완해주는, 지원해주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기능은 모르겠으나 기부금이 워낙 적게 들어온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홍보라든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죠. 쉽진 않을 것 같다. 지원, 네.